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 CBS는 최근 부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20살 청년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타까운 사연과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살펴보는 연속 보도를 마련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건설 현장 출근 이틀 만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20대 청년의 안타까운 사연을 정혜린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20대 작업자가 떨어져 숨졌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진영 군의 나이는 고작 20살. 대학교 휴학 중 생활비를 벌기 위해 건설 현장으로 출근한 지 불과 이틀 만이었습니다. 이 군의 부모들은 이 군이 혼자 힘으로 살아보겠다며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던 기특한 아들이었다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진영 군 어머니입니다. 열심히 살려고, 진짜 아둥바둥 살려고 집단의 노력을 많이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애가 너무 덧없이 가니까 저는 진짜 가슴이 너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한 이 군의 아버지는 자신이 아들에게 건설 현장 근무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며 후회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장갑과 안전화를 물려줬는데 사고 당시 이 군이 이를 신고 있어 아버지는 신발을 아들의 유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이진영 군 아버지입니다. 해라. 그런 것도 해봐야 다른 어려운 일도 하나 하겠느냐. 그렇게 제가 많이 강요를 했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이 제 불찰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이야기죠. 그것 때문에 제가 죄인 같아요. 푸시를 제가 했으니까. 이진영 군은 공사 현장에서 환기구 수직 통로로 떨어졌는데 환기구는 고정도 안 된 얇은 철판으로만 덮여져 있었을 뿐 주변엔 안전 펜스조차 없었습니다. 이 군 부모들은 업체가 제대로 된 안전조치 없이 안일하게 공사를 하고는 사고를 아들 가실로 돌린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부산항 허치슨 터미널이 북항 재개발에 따라 자성대 부두에서 신간만 부두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부산항운 노조와의 생계지원금 갈등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부두 이전 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해수부의 법리 검토 요구로 신간만 부두에서의 첫 하역 작업이 또다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민정 기자입니다. 자성대 부두는 1978년에 개장한 대한민국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로 현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성대 부두에서 이전 중인 허치슨 터미널이 이번 주에 신간만 부두에서 고객 선사의 첫 입항 하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산 항운노조 소속 작업자들의 생계지원금 합의 사항을 놓고 해수부가 추가 법리 검토를 요구하면서 항운노조가 작업 거부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산해수청과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7월 말 항운노조와 생계지원금 지급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습니다. 그러나 작업장 소멸일을 둘러싼 약정서 문구에서 해수부와 노조가 이견을 보이면서 이번 주에 예정된 첫 하역 작업이 불투명해졌습니다. 노조는 이전 작업을 시작한 7월 29일을 작업장 소멸일로 보고 있는 반면 해수부는 이전이 완료되는 12월을 소멸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부산항운노조 관계자입니다.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퇴직금 못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우리가 변호사한테도 물어보고 다 자문을 받은 결과는 7월 29일로 해도 문제는 없다고 우리는 의견서가 있고 뭐 시간을 기다리는데 마냥 지금 뭐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해. 작업장 소멸일이 추후 생계지원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양측의 의견 대립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부산항 물류 일정과 북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부산시가 기업들의 고충을 듣고 빨리 해결하기 위한 원스톱 기업지원센터를 부산상공회의소 1층으로 옮겨 확대 운영합니다. 상위에 기업정책협력관 2명도 배치해 기업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책 소통의 종합 창구 역할을 하는 부산시 원스톱 기업지원센터. 지난해 5월 부산시청사의 문을 연 뒤 1년여가 지난 가운데 부산상이 1층에 다시 둥지를 틉니다. 기업인들이 상공회의소에 자주 들르는 만큼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센터 인력도 기존 3명에서 6명으로 배 이상 확대해 기업 현장 방문, 전문 컨설팅까지 지원 기능을 강화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려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입니다. 부산시의 모든 관련 부서들을 한꺼번에 연결을 해서 오래 끌지 않고 되는 건 확실히 되게 하고 될까 말까 하는 거는 되게 하고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또 부산시는 상위에 기업정책협력관 2명을 파견 배치했습니다. 협력관은 시와 상공계 간 소통협력 채널 역할을 맡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책을 수립합니다. 양재생 부산상위 회장입니다. 지방정부에서 민간기관인 부산상공회의소로 업무 공조를 위해 공무원을 파견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협력 관계를 강화. 최근 부산의 주력 산업인 조선기자재와 제조업이 쇠퇴하고 2차 전지, 친환경 산업이 확대하고 있는 대전환의 시기에 시와 상위의 협력이 산업 구조 재편의 연착륙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부산 수영강 상류에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집단 폐사해 담당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해운대구는 지난달 31일부터 오늘까지 수영강 상류 일부 구간에 물이 부족해지고 수온이 오른 영향으로 물고기 300여 마리가 폐사했다고 전했습니다. 구는 하천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굴삭기 2대를 동원해 준설 작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0.16 재보궐선거 지역 가운데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에 후보 단일화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조 대표는 금정구에 출마한 혁신당 류재성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야권 단일 후보라고 확신한다며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내일 오후 금정구에서 열리는 류재성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직접 참석해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부산 지역 관광 안내사들이 올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기본급으로 받고 있다며 부산시를 상대로 열악한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는 오늘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 안내사의 기본급에 지난해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까지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순간풍속 최대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26.3도, 습도는 81%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차유진, 기자 김혜민,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